워싱턴 싱크탱크 연구원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미국, 한국서 미군 4,500명 철수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본 연구원은 한반도 안보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 우려하며 급히 한국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 최신 장비로 훈련하는 한국군, 그리고 자신감에 찬 국방 전문가들의 모습을 보며 점차 깨닫게 됩니다. 과연 워싱턴 연구원이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제나라고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 싱크탱크에서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있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미국, 한국서 미군 4,500명 철수 검토 중. 괌 등으로 재배치 가능성.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4,500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그냥 군인 몇 명이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 한반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동안 한미동맹의 상징이었던 주한미군이 줄어든다는 건 동북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 안보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여 년간 지속된 주한미군 주둔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단순히 병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전체가 바뀔 신호탄일 수도 있었거든요. 기사를 다시 읽어보며 세부 내용들을 파악해봤습니다.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전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괌이나 하와이 등보다 후방으로 미군을 이동시켜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 시 더 안전한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위협은 여전한데 미군이 줄어든다면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도 모르게 엄지손가락 끝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 지금까지 의존해온 안보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동료 연구원인 마이클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같은 기사를 본 모양이었죠. 제나, 이거 봤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방금 봤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저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크게 당황할 거야. 그동안 미군 주둔을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관련 분석들이 이어졌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자연스러운 전략 조정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화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 언론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아직 이 소식이 한국에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은 아직 늦은 밤이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면 한국도 이 소식으로 떠들썩해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기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죠. 한국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 미군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단순히 뉴스 기사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보고 느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한국 뉴스 사이트들을 확인해봤죠. 헤드라인들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설에 정부 비상, 미군 감축, 한반도 안보 비상 등 켜졌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보도를 보니 한국 국방부는 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더군요. 공식 브리핑에서
국방부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의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며 양국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언론은 철수 검토를 보도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부인하고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제나, 이건 단순한 철수 문제가 아니야. 미군 주둔 비용 문제가 핵심이야.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거든. 정말 그랬습니다. 자료를 뒤져보니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계속 늘어났더군요. 한국은 이미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더 많은 분담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김도현 중령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했거든요. 저희는 이미 자주권 기반 방어 체계를 강화해왔습니다. 물론 미군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제 한국군 혼자서도 충분히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김도현 중령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안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한국군의 독립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의 발언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왔고 최신 무기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KF-X 전투기,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독자적 정찰 위성까지. 이제는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미군 철수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군 도움 없이도 안보를 지킬 수 있을까? 북한의 핵 위협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죠. 마이클이 다시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제나, 한국 정부 반응 봤어?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네, 봤어요. 하지만 김도현 중령 인터뷰도 봤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요? 한국이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진정한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마이클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직접 가서 봐야 알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3년 만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며 한국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해 있더군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미군 철수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처음엔 걱정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군대도 많이 강해졌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 우리 무기들도 외국에 팔고 그러던데. 정말 그랬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격히 늘었더군요. K9 자주포, 차세대 전투기, 각종 미사일 시스템까지. 한국이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장 큰 미군 기지죠. 평택에 있는 이 기지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미군 철수설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현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지 앞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정말 거대했어요. 담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곳곳에 경비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기지 주변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기지 근처에서 만난 한 상인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분은 10여 년간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해오신 분이었어요. 미군들 나간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아, 그 이야기요? 벌써 몇 번 들었는데 매번 그냥 소문으로 끝나더라고요.
미군들 보면 여전히 평상시와 똑같아요. 상인분 말이 맞았습니다. 기지 주변을 둘러보니 미군들의 일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철수 준비를 한다면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한국군 훈련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국방 관련 연구소의 도움으로 훈련 현장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최신 장비를 사용해 훈련하고 있었어요. 드론을 이용한 정찰, 첨단 통신 장비를 활용한 작전 수행, 정밀 타격 무기를 다루는 모습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중 한 젊은 장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더군요. 저희는 이제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도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미군이 모든 걸 주도하고 저희가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군이 단순히 미군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훈련소에서 나오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미군 철수설이 나온 배경에는 이런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침에 가졌던 우려와 걱정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가 되어 보였지만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압박에도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방부 근처에서 몇몇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연구해온 박 교수님이었습니다. 제나님, 미군 철수설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 교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몇 번씩 나왔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맥락인가요? 한국의 국방 역량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거든요. 국방비도 지속적으로 늘렸고 독자적인 무기 체계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관점이 열렸습니다. 미군 철수가 단순히 미국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한국의 역량 강화와 맞물린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이어서 만난 분은 실제 군 경험이 있는 김중령이었습니다. 그분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합동훈련을 하면 미군이 모든 걸 주도했어요. 저희는 말 그대로 따라가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제 저희가 작전을 계획하고 미군이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정보 수집이나 정밀 타격 작전에서는 한국군이 더 우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드론 기술이나 미사일 정확도 같은 부분에서는 미군도 저희를 인정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군이 미군과 대등한 수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김중령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 보완하는 파트너십에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오후에는 방산업체 관계자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입만 하던 나라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바뀌었어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늘어났더군요. 이는 한국의 무기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나 K2 전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미국이나 독일 제품과 비교해도 성능이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에 호텔에 돌아와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했던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니 한국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국방비 증가, 독자적 무기 체계 확보, 방산 기술 발전, 군사작전 능력 향상. 모든 면에서 한국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미군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미군 철수설이 나온 것도 어쩌면 이런 변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어 판문점 근처로 향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실제 긴장 상황에서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판문점으로 가는 길에 만난 가이드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요즘 북한 쪽 동향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여전히 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쪽 대응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북한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미군 쪽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 방침을 정해요. 미군과는 정보만 공유하는 수준이죠. 이 말을 들으며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해서 실제 경계 상황을 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한국군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그곳에서 만난 한 하사관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북한 쪽 상황 어떤가요? 예전보다는 많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저희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의 말에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불안감이나 의존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몇 분과 인터뷰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미군 철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걱정됐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 군대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도 좋은 걸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오히려 자주 국방이 맞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다른 나라 군대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독립적으로 해야죠. 젊은 세대의 인식이 기성세대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만난 분은 5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글쎄요, 걱정은 되죠. 그래도 70년간 있던 미군이 나간다니까. 하지만 요즘 우리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이고 기술력도 많이 늘었잖아요.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들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한국의 역량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녁에는 한 방송국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설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미군 철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주권 국가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반면 다른 패널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역량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는 점이었죠.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한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미국도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했거든요.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미군 철수설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독립적인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분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군 나간다는 소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뉴스에서 우리 전투기가 외국에서 훈련하는 것도 보고 무기 수출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제 진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도 점차 한국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안감에서 점차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 워싱턴에서 미군 철수 기사를 봤을 때의 충격과 우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인 안보를 꾸려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캠프 험프리스 주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어요. 며칠간의 취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곳을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기지 주변을 걸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들이 과연 한국 안보에 얼마나 필수적일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미군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보였지만 예전처럼 절대적인 존재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그냥 한국에 파견 나온 외국 군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분은 15년간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해오신 분이었어요. 미군들 때문에 장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요즘은 한국 사람들 손님이 더 많아요.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한국인들도 많이 이사 왔거든요. 미군들만 의존해서는 장사가 안 돼요. 지역 상권도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변화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오후에는 국방연구원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안보 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 박사님을 만났어요. 제나님이 며칠간 한국을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박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한국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외부에서 따라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가장 중요했다고 보세요? 무엇보다 의식의 변화가 컸습니다. 과거에는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됐습니다. 이런 정신적 변화가 물리적 능력 향상보다 더 중요하죠.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칠간 만난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느낀 것이 바로 그 자신감이었거든요. 박 박사님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안보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안보를 생산하는 국가로 바뀌었어요. 무기를 수출하고 군사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와 안보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 철수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완전 철수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규모 축소나 역할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변화가 있어도 한국의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철수설은 위기가 아니라 한국이 성숙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서 서울 시내를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우려와 걱정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설 수 있고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산책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바로 한국이 이뤄낸 성과구나. 밤이 깊어가며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조명으로 밝혀진 빌딩들과 다리들, 그리고 강물에 반사된 불빛들을 보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써봤어요. 이번 여행에서 느낀 감정들을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주연이 되고 있었다. 저는 이 문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군 하나로만 보던 안보가 이제는 한국의 역량으로 다시 설계되고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워싱턴에서 미군 철수 기사를 봤을 때는 한국이 큰 위기에 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변화를 준비해왔더군요. 국방비를 꾸준히 늘리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도 독립적 안보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군 기지 크기만 보고 위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한국군의 역량 상승이 더 눈에 들어온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본 광경들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미군 기지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군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전문적인 모습들이 정말 달라 보였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변했다. 이어서 썼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역량을 믿고 있다. 며칠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택시 기사부터 전문가까지 처음에는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말이 계속 기억났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미군 철수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이건 버림받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파트너가 되었다는 뜻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 군사기술 발전, 경제력 성장 모든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안보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기를 다 쓰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일상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런 일상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한국이 충분한 안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겠죠. 미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짐을 다 싸고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일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성장이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분명 모두들 놀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우려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는 여러 나라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 한국군 훈련 장면, 그리고 평화로운 서울 시민들의 일상까지. 제 차례가 되어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최근 주한미군 철수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를 심각한 위기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현장을 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 추이를 보시죠. 지난 20년간 꾸준히 늘어났고
현재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안보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는 증거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담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에게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적 안보를 원하고 있어요. 한국군 훈련 장면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군 장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미군과의 합동작전에서도 이제는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미군 철수가 정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완전한 철수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 축소나 역할 변화는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점은 그런 변화가 있어도 한국의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한국은 이미 북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정밀 타격 능력, 첨단 감시 시스템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수준이에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제가 내린 핵심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군대를 빼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코너에 몰린 게 아니라 스스로 중심이 된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전경과 한국군 훈련 모습을 배경으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안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미군 철수설은 위기가 아니라 한국이 성숙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모두들 한국의 변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동료 마이클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나, 정말 놀라운 발표였어. 한국이 그렇게 많이 변했다니. 저도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거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미군 철수가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 없을 거예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아마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일 거예요.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기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설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한국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의존적인 나라에서 독립적인 나라로, 보호받는 나라에서 협력하는 나라로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